선생님, 위내시경 검사비로 8만 원 나왔는데요.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72세 이영자 할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목소리엔 설마 되겠어? 하는 반신반의가 묻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검사하실 때 혹시 의사 선생님이 뭔가 떼어내거나 조직 검사하셨다고 하던가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떼어내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가셔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아오시라고 안내해드렸고, 며칠 뒤 할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보험금으로 5천만 원 받게 됐어요. 검사비 8만 원이었는데요. 진단서 한 장, 결과지 한 장만 제대로 챙겼더니 그게 시니어 생애 최대 금액이 됐습니다. 저는 20년간 보험업계에서 일해온 김보국입니다. 수많은 고객분들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이영자 할머니 같은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는 간단한 위내시경 하나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거의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똑같은 검사를 받고도 아무것도 몰라서 한 푼도 못 받으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위내시경을 받고 있지만 그중 90%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전혀 모르고 그냥 돌아오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르고 지나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자 할머니처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내시경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8만 원 정도 병원비밖에 안 나왔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검사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진단서만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진단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66세 김원택 어르신이 완벽한 예시입니다. 위내시경을 받고 진단서에 만성위염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실손보험으로 8만 원만 받으셨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셨죠. 그런데 몇 달 후 보험 전문가를 만나서 조직 검사 결과지도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서류를 다시 찾아보니 병리검사 보고서라는 종이가 따로 있더군요. 거기에는 진단서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만성활동성 위염, 고등급 이형성, 선종성 변화라는 전문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진단서엔 그냥 만성위염이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이 조직 검사 결과지를 추가로 제출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등급 이형성으로 진단비 200만 원, 선종성 변화로 추가 100만 원, 조직 검사 자체가 수술로 인정되어 수술비 100만 원까지 총 400만 원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김 어르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검사인데 서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요. 8만 원이었던 보험금이 총 408만 원이 된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서류는 두 종류예요. 환자용 진단서는 쉬운 말로 요약한 것이고, 의료진용 상세 보고서에는 보험 청구에 필요한 전문 용어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바로 이런 전문 용어들을 보고 보험금을 계산해요. 똑같은 용종이라도 관상 선종이냐, 육모 선종이냐에 따라 보험금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서류 요청할 때는 반드시 조직 검사 결과지도 함께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냥 진단서 주세요 라고만 하면 간단한 요약본만 주거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병리검사 보고서, 생검 결과지, 조직병리 소견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병원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내시경할 때 떼어낸 조직 검사한 결과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런 상세 결과지들은 병원에서 자동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진짜 보물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영자 할머니처럼 놓칠 뻔한 보험금을 찾아보실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시경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카메라로 속만 들여다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분명히 보험금 대상입니다. 용종이 보이네요. 제거하겠습니다. 생검을 해보겠습니다.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어서 떼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처치했다는 뜻입니다. 68세 박만수 어르신 경우를 보시죠. 내시경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작은 용종 하나 있네요. 바로 떼어드릴게요 라고 했답니다. 박 어르신은 그냥 청소해 주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정식 수술이었던 겁니다. 용종절 제술이라는 이름이 붙은 엄연한 의료행위였죠. 이런 표현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염증이 좀 심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부위를 채취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조직 검사나 생검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마취에서 깨어난 후 간호사나 의사가 해주는 설명입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해요. 이런 말이 나왔다면 확실히 뭔가 떼어서 검사를 보낸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진단명입니다. 단순히 이상 없음이나 정상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병명이 붙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성위염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 그냥 염증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성위염도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축성 위염은 더욱 그렇고요. 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상하고 어려운 말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것도 중요한 보험 청구 포인트입니다. 선종은 말할 것도 없고요. 70세 최순덕 할머니는 위내시경 받고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이 드시면 흔한 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할머니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보험 상담을 받아보니 이 진단명들이 꽤 의미가 있더군요. 할머니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병명들이 돈이 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흔한 일이라고 하시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데 보험사에서는 엄연히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내시경 받을 때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면 높은 확률로 뭔가 처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순 관찰만 한다면 15분 내외로 끝나는데 30분 이상 걸렸다면 용종 제거나 조직 검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 후 주의사항 설명도 단서가 됩니다. 오늘은 맵고 뜨거운 음식 피하세요. 내일까지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 단순 검사가 아니라 어떤 처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진단서에는 간단히만 적혀 있어도 다른 서류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조직 검사 결과지나 병리 검사 보고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상태에서 용종 제거나 조직 검사를 받았다면 보험금 액수가 훨씬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받은 검사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69세 조태식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하나였습니다. 작년 국가건강검진 시기에 위내시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검사 중에 작은 용종을 발견해서 바로 제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용종 하나 떼어냈으니까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조 어르신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검진 받았는데 용종 하나 떼어냈다고 하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며느리가 그럼 보험금 청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조 어르신은 아니야. 이건 건강검진이라서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권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사에 전화해 봤어요. 놀랍게도 보험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 어르신이 검진 받으러 갔을 때 요즘 속이 자주 쓰려서 검사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게 의료진 기록에 남아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조 어르신은 용종 제거 수술비로 200만 원, 선종 진단비로 500만 원, 총 7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검진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며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건강검진이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없었으니까 해당 없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검진은 공짜니까 보험 적용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오해예요. 보험사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보험사는 건강검진이냐 치료 목적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증상과 처치예요. 먼저 증상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검진이라고 하더라도 속이 답답해서 소화가 안 되어서 명치가 쓰려서 이런 말을 하나라도 하셨다면 치료 목적 검사로 분류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요즘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라는 말을 덧붙이시거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치료나 처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카메라로 들여다보기만 한 게 아니라 용종 제거, 조직 검사, 생검 같은 의료행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보험금 대상이 됩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건강검진의 경우 보통 증상이 없고 의료진 기록에도 정상, 무증상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엔 보험금 받기가 어렵죠. 하지만 치료 목적 검사는 달라요. 증상이 있어서 상복부 불편감, 더부룩함, 속쓰림 같은 기록이 남아있고 실제로 뭔가 처치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검진이라고 생각하고 갔어도 그날 증상을 하나라도 언급하셨고 실제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보험사에서는 치료 목적 검사로 봅니다. 71세 윤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국가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평소에 변이 좀 무르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검사 중에 용종 2개를 제거했습니다. 처음엔 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생각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수술비와 진단비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과거에 받았던 모든 내시경 검사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국가검진이든 개인검진이든 상관없어요. 검사 받으러 갈 때 혹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요즘 속이 좀 거북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변비가 있어서 이런 말 하나만 하셔도 증상이 있는 걸로 기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 중에 뭔가 떼어내거나 검사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요. 집 서랍에 있는 진단서부터 꺼내보시고 병원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몇 년 전에 내시경 받을 때 조직 검사나 용종 제거 같은 처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검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그냥 놓치고 계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시경 관련 보험금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각각의 조건과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놓치는 일이 없어요. 첫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보험금이에요. 병원에서 실제로 낸 돈을 돌려받는 거죠. 위내시경 자체 비용부터 시작해서 조직 검사비, 추가 검사비까지 포함됩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속이 답답해서 소화가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의료진이 기록해놨다면 실손보험 대상이 됩니다. 69세 한복남 어르신은 속 쓰림 때문에 내시경 검사라고 기록되어서 실손보험으로 32만 원을 받으셨어요. 검사비뿐만 아니라 그날 처방받은 위장약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이라고 할 수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엄연한 수술입니다. 용종 제거든 조직 절제든 메스를 대거나 기구를 사용해서 몸의 일부를 떼어냈다면 수술로 분류돼요. 수술비는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수술의 복잡함이나 용종의 크기, 개수에 따라 달라져요. 작은 용종 하나 떼어낸 것도 1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 여러 개를 제거했거나 복잡한 시술을 했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73세 배순이 할머니는 용종 3개를 제거했는데 각각 따로 계산되어서 수술비만 350만 원을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잠깐 잠들었다 깬 게 전부인데 이게 수술이었다니 하고 놀라셨답니다. 세 번째는 진단비입니다. 이게 보험금의 핵심이에요.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그 자체로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선종, 이형성, 화생 같은 진단명이 나오면 진단비 대상이 됩니다. 진단비는 3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다양해요. 저등급 이형성은 300만 원 정도, 고등급 이형성은 800만 원 정도, 선종은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같은 선종이라도 관상 선종인지 육모 선종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단만 받으면 되는 거라는 점입니다.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진단서에 그 병명이 적혀 있기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약금입니다. 이건 가장 큰 돈이 되는 부분이에요. 유사암, 제자리암, 후유장애 같은 특별한 진단이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선종이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등급 이형성을 동반한 선종 같은 진단이 나오면 거의 확실히 유사암 특약에 해당돼요. 이 경우 기본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고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70세 송기철 어르신은 고등급 이형성을 동반한 관상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의학 용어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유사암 진단비로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진단이었어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보험금은 서로 별개예요.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걸 못 받는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종을 제거하고 선종 진단을 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도 받고 수술비로 용종 제거 비용도 받고 진단비로 선종 진단 비용도 받고 특약금으로 유사한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합치면 수천만 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떤 보험은 진단비는 있는데 특약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보험은 수술비 한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위내시경으로 용종 제거하고 선종 진단받았는데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입 시기도 중요합니다. 보험에는 보통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만 지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시경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시효가 있거든요. 보통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아무리 큰 보험금도 받을 수 없어요.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지난 몇 년간 받았던 모든 검사 기록이 다 나와요. 두 번째 단계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검사했다, 용종 제거했다, 뭔가 떼어냈다. 이런 말을 들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검사 받으러 갈 때 같이 갔던 분이나 검사 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 말이에요. 의외로 가족들이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때는 간단합니다. 내시경 받았을 때 모든 서류를 다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뿐만 아니라 검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서류를 받을 때는 수수료가 조금 들어요. 보통 한 장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인데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죠. 네 번째 단계는 받아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 장의 서류 중에서 가장 자세한 내용이 적힌 걸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절제, 이형성, 선종, 화생 같은 단어가 적혀 있으면 보험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 용어라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거나 보험 상담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보험사에 연락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위내시경 받고 조직 검사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진단명과 처치 내용을 확인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항목을 알려줄 거예요. 이때 꼭 모든 가능한 항목을 다 확인해 주세요라고 강조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해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0세 장춘자 할머니네 가족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우연히 보험금을 받게 된 걸 계기로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해 봤어요. 장춘자 할머니는 2년 전에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작은 용종을 제거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서류를 확인해 보니 관상선종이라는 진단이 나와 있더군요. 할머니는 유사암 진단비로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할머니 아들인 53세 장민수 씨도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 절제술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술비로 150만 원을 받았고요. 며느리인 신살 김미정 씨는 3년 전 위내시경에서 만성위염,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도 보험금 대상이었어요. 진단비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합쳐서 총 2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겁니다. 장춘자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한 가족 중에 여러 명이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은 50대 이후에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니까 가족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보험금 청구할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꼼꼼히 확인하고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청구하는 게 나중에 추가 청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집 서랍 속에도 분명히 보물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한번 뒤져보세요. 몇 년 전 받았던 내시경 서류 한 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